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대전광역시는 지난 3월부터 원자력시설 안전성 시민검증단을 운영해오고 있는데요. 지난 19일 충남도청에서 그동안의 검증 활동 상황을 시민들에게 보고하는 중간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보고회에서 시민검증단은 1차 검증 대상인 하나로 원자로 내진보관공사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향후 검증 방향 등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하나로 원자로 내진보관공사 분야는 내진보관공사 설계 방식과 구조물의 성능 검증 실험 적절성 문제입니다. 또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분야는 방사성 폐기물 무단 폐기에 대한 원인 규명과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 등을 각각 보고했습니다. 대전시는 앞으로 발전적 건의사항은 향후 원자력 안전 민관정 협의회를 통해 제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정무역 가치 확산을 위한 공정무역 지지 공동선언에 힘을 보탰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정무역 가치 확산과 마을운동 확대를 위한 6자간 공정무역 지지 공동선언을 했습니다. 이날 선언에는 서울시를 비롯해 20대 공정무역 국회포럼, 한국공정무역협의회 등이 동참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선언으로 공정무역을 지원, 육성하고 다양한 공동체와 시민들이 동참해 공정무역 도시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곤충 사육 농가가 해마다 늘고 있는 반면 그 규모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곤충 사육 규모의 영세성, 자금력 부족 등이 경쟁력 저하의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박성훈 기자입니다. 곤충 사육 농가가 갈수록 늘고 있으나 영색성과 부업 위주로 소량 생산적인 경쟁력에 한계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조병희 사무관은 19일 장수 한누리 전당에서 열린 곤충산업 현장 포럼에서 곤충산업의 법과 제도에 대한 발표를 통해 국내 곤충 사육 농가의 영색성을 지적했습니다. 지난 연도와 현재 국내 곤충 생산 농가는 1261호로 전년 724농가보다 74.2%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으나 곤충 사육 규모는 2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농가가 전체의 66%를 차지해 영세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조 사무관은 대부분 사육 농가가 소규모 시설인데다 자금 부족, 부업 위주의 소량 생산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밀식 사육으로 병 발생에 취약하고 지역별 분산 생산과 소규모 생산 때문에 많은 유통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생산자 단체 등으로 곤충 유통사업단을 구성하는 한편 지역 곤충자원 산업화 지원센터를 활성화시킨다는 전략입니다. KLN 박성훈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연간 1,000만 명이 넘는데요. 이들은 한옥마을뿐만 아니라 주변의 문화, 역사적 관광 자원과 연계한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신다혜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시의회 박병술 의원은 19일 전주 한옥마을과 전주 동남부권을 연계한 문화벨트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박병술 의원은 이날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유무형 역사문화와 현대문화가 공존하고 전주 동남부권을 문화벨트로 조성해서 한옥마을 관광객들과 연계시킴으로써 체류형 사계절 관광지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한옥마을과 국립무형유산원을 오목교와 연계하여 무형유산의 전통가치를 활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그는 유산원은 국가 및 시도 무형문화재의 전승자와 계승자 등이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용하면 적은 예산으로 관광 인프라를 크게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박 의원은 현재 곤지산과 완산공원 지역에는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초록바위 절개지를 새로운 테마로 재조명하는 사업 등이 완공될 경우 곤지산 정상에서 동학혁명 중요 핵심 도시로서 전주시 전경을 볼 수 있는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LN
신다혜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 신고가 전북 익산 지역에서만 하루 평균 20건이 접수된다고 합니다. 자발적인 시민의식이 선행되지 않아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이에 익산시가 오는 21일까지 집중 단속을 펼칩니다. 보도에 홍재희 기자입니다. 전북 익산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시민들의 주차의식을 확립하기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익산시는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문화시설과 병원, 공용주차장, 아파트 주차장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과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 오늘 21일까지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집중 단속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27조, 시행령 제9조에 의한 것입니다. 현재 주차구역 단속 및 장애인 노인 일자리 인력을 통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보행상 불편함이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를 통해 자발적인 시민의식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 대상은 주차 가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표지를 부착했으나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경우로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을 준용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단속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앞면에 평행 주차하는 행위 등으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K랜 홍재희입니다. 오늘의 단신 뉴스입니다. 지난 18일 미국 알라바마주 11년 된 암소 한 마리에서 비정형 소해면 상뇌증이 발견됨에 따라 정부가 선제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 등 관련 규정과 발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치를 취할 계획인데요. 우선 즉시 조치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 강화 조치로 현물 검사 비율을 현행 3%에서 30%로 확대하고 오늘 가축 방역 심의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측정과 관련해 측정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업체별 측정 대행 실적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특별지도 점검 결과 영업정지 등 83건의 행정처분을 했으며 이는 2015년 행정처분 29건 대비 3배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앞으로 환경부는 배출업체가 업무 위탁 시에도 측정 대행업체의 부당 지시, 간섭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고요.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실내공기질관리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